자,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가는 거 페이지 82쪽 2차 방정식의 뜻과 풀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지. 뭐야? 2차식이라는 녀석과 방정식이라는 친구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맞아? 그럼 다시 복습부터 해보자. 우리 방정식은 뭐야? 식을 성립하게 만들어주는 x. 맞아? 그 어떠한 x값에 따라서 식이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 거를 그런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맞나요? 그 상황에서 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맞나요?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는 건 뭐겠어? 그러면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즉 최고차의 개수가 2차식인 뭐라고 이해할 수 있어? 방정식이다 이해를 해주셔야겠네요. 여기까지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본적으로 뭐다? x에 대한 2차식은 0이다. 꼴이 2차 방정식. 예를 들어 ax제곱 bx 더하기 c는 0이다. 이 친구를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맞나요? 이때 중요한 거는 뭐예요? a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중요하겠지. 나머지는 0이 되든 말든 내 알 바 아닌 거고.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2차 방정식에 또 다른 형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어때? 쭉 전개가 되어 있는 꼴이고요. 하나는 전개되어 있지 않은 꼴이 있는데 그거는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면 a 곱하기 x 플러스 b, x 플러스 c는 0. 이런 식의 식으로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존재한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요. 내가 1차식과 1차식을 곱하니까 몇 차식이 됐더라? 2차식이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2차식과 1차식을 곱하면 몇 차가 되겠어? 3차식이 되겠지. 2차식과 2차식을 곱하면 뭐가 되겠어? 4차식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차수가 변화하는 과정들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의 뜻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 대충 2번 문제랑 3번 문제를 한번 봐보자. 자, 우리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로 우리 1차식 어떻게 풀었냐면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좌변항으로 넘겨줬지. 맞아? 자, 우리 02번 같은 경우는 어때? 싹 다 넘겨주니까 우리는 x제곱 마 7x 마이너스 8이 0이다 라고 하는 몇 차식의 꼴을 떠? 2차식. 그리고 는 0, 2차 방정식의 꼴을 띄면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자, 두 번째, 3번이야. 저 친구는 뭐부터 해야 될까? 전개부터 해야 될 거야. 실제로 전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라고 하는 친구가 x제곱 플러스 6입니다. 다 좌변항으로 넘기니까 x제곱끼리 사라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3x 마사가 0임을 확인할 수 있겠지. 얘는 몇 차식이야? 1차 방정식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이런 느낌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옆에 있는 07번 문제를 봤을 때 a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아? 그럼 그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10번 문제. 자, 내가 3x제곱을 넘기니까 x제곱 동류항끼리 묶이지. 그래서 우리 뭐라고 나와? a마3 x제곱이라 나올 거 아니야? 이때 a마3이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그것만 캐치하고 있으면 우리 2차 방정식을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따라왔지? 자, 다음은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우리는 방정식의 해는 결국에 뭐였어? 내가 그 주어져 있는 어떠한 방정식을 뭐가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x가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었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봐야겠어? 대입을 해봐야겠지. 맞아?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근데 이거 해가 유리수나 정수야. 그러니까 정수야. 특히 되게 작은 정수면 어때? 쓸만하겠지. 대입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어때? 얘가 좀 많이 큰 정수거나 아니면 2분의 1 아니 5분의 1 같은 유리수의 형태야. 그거 어때? 대입하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좀 어려울 거라는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 확인하는 건 뭐야? 우리는 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해볼 수 있어? 대입을 해볼 수 있다는 정보가 중요한 거지. 그지? 얘가 왜 중요할까? 만약 어떠한 식이 a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5는 0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야, 얘 해가 x는 2라는 해가 존재해! 라고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이 해를 뭐 해볼 수 있다고? 대입해 볼 수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럼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4a 플러스 6 더하기 5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a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4분의 10. 즉 마이너스 2분, 미안해요. 마이너스 4분의 1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이런 느낌으로 내가 모르고 있는 누구를 미정계수라고 하는 친구를 구해줄 때 해가 주어져 있으면 대입해 볼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는 거고, 내가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참일 거고 대입했을 때 성립하지 않으면 얘가 해가 아니겠지. 그지? 요 밑에 있는 것들은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따라왔죠? 자, 그 다음에 난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페이지 84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30번 문제, 31번 문제를 한번 내가 풀어줄 테니까 한번 가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x는 m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그럼 내가 뭘 이해할 수 있어? m을 대입했을 때 성립함을 이해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내가 m을 대입하게 되니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3m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이라는 친구가 0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얘는 성립하는 거다. 이미 참인 거잖아.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아, 3m 제곱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6을 이항시켜 보니까 6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구나인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요거 이해됐어? 민승이 이해돼? 자, 그럼 31번 문제도 한번 봐봐. 내가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 x는 k래. 페이지 84쪽이야.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 k라고 했으니까 이 k를 뭐 해봐야 된다? 대입해봐야 한다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내가 실제로 대입해보니까 식이 어떻게 나와? 7k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14가 0이라고 나타나. 맞아? 그럼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은 뭐라고? 얘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식이잖아. 그지? 한마디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7k제곱 마이너스 6k라고 하는 친구, 이 7k제곱 마이너스 6k가 몇임을 인지할 수 있다? 14임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그럼 어때? 여기서 주어져 있는 이 7k제곱 마이너스 6k가 14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가 된다? 14 더하기 3, 17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먼저 좀 이따가 나랑 한번 더 보자. 알겠지? 그리고 영상 집에서 좀 더 봐줘. 잠깐만, 우리 오늘 지난 시간에 나왔지? 아니, 지난 시간부터 못 나왔나? 그치. 지난 시간 거가 조금 내용이 중요하거든? 그 영상 꼭 집 가서 봐. 오늘 것도 한 번 더 보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될 거니까. 한 주도 마찬가지야.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실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뭐야? 2차 방정식의 해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어떤 거를 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그지? 근데 우리가 항상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자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문제풀이를 할 때 수의 특징을 이용하게 됩니다. 우리 수의 특징. 어떤 수의 특징이냐면은요, 실수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실수의 특징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요, 내가 두 개의 숫자를 곱했을 때 0이라고 하면은 뭐야? A 또는 B가 0이어야 되는 거. 요거 이해돼 안 돼? 요거 당연한 말이지. 당연한 말이지.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일 거야. 가장 대표적인 2차 방정식에서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2차식이 존재한다고 해보자. 2차 방정식이. 오케이? 그럼 우리 얘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 할 수 있지? 그럼 얘가 인수분해 어떻게 돼? x-2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내가 실제로 얘를 전개하게 되면 모양이 같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때 어떻게 된다고? 내가 두 개의 다항식, 두 개의 실수를 곱해줬을 때 0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뭐라고 인지할 수 있다? x-2가 0이거나 x 플러스 1이 0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해를 뭐라고? 2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라는 게 2차 방정식의 풀이. 특히 인수분해를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 이해됐지? 일단 처음에는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만 더 빠르게 봐보자. 우리 36번과 37번 같은 경우를 방금 이용한 걸 이용하면 진짜 빨리 할 수 있어. 자, 봐봐. 앞에 봐줘. 자, 내가 두 개의 수를 곱해서 0이 된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곱해서 0이 되려면. 그럼 어때야 돼? 앞에 있는 얘가 0이 되는 x값 뭐야? 2. 뒤에 있는 얘가 0이 되는 x값 뭐야? 5. 걔네 두 개가 그냥 해라고. 그럼 밑에 거는 뭐겠어? 0하고 마 7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요거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이 느낌을 살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 다 괜찮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리고 어때? 42번 같은 경우 한번 가봐. 42번이나 43번. 자, 또 어때? 내가 인수분해를 할 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특징을 얘기했지? 공통된 건 뭐 해주자? 묶어주는 거야. 공통한 건 묶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 뭘로 묶여? 일단 x라고 하는 친구를 묶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곱하기 x-6이 뭐다? 0이라고 되겠지? 그럼 우리 요거의 해를 뭐라고 할 수 있겠어? 0 또는 6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우리 43번은 뭘로 묶어야 돼, 민승아? 뭘로 묶을까? 그치, 내가 4x로 묶어야겠지. 4x로 묶으니까 4x 곱하기 x 플러스 7인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치? 그럼 우리 뭐라고 할 수 있다? x가 0 또는 마이너스 7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괜찮아? 이런 파트를 우리가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자, 중요한 거 46번 봐봐. 자, 46번에 별표 하나만 쳐줄까? 자,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다. 우리 2차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 두 수의 곱이 몇인 걸 만들었지? 0이야. 근데 얘는 두 수의 곱이 뭘로 주어져 있어? 6이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의 풀이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개해서 세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1번, 우리 x 플러스 2랑 2x 플러스 3을 곱해봅시다.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우리는 2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6은 6이라고 나오겠지. 정리는 좀 빠르게 하자.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어때? 6이랑 사라지네? 그지? 그리고 어때? x가 반복적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x로 묶어보게 되면 우리는 x 곱하기 2x 플러스 7이 0이다 인식할 수 있어. 그럼 우리 x를 그대로 뭐라고? 0이 0이 되는 값 0. 얘가 0이 되는 거 뭐야? 마이너스 2분의 7이겠지.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2차식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 는 0의 꼴로 정리를 해줘야 돼. 안 하면 어려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은 거지?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자. 이번에는 페이지 몇 쪽이니? 이거 몇 쪽이야? 80, 방금 우리 나가던데 바로 옆이야. 6쪽? 아니, 거꾸로 바꿨나? 86쪽 맞지? 자, 이제부터 우리가 볼 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맞아? 총 뭐야? 합의 제곱, 그리고 차의 제곱, 그리고 합차. 알겠지? 우리 이거 세 개밖에 없어. 근데 우리 합차가 제일 쉬워. 왜? 제곱 빼기 제곱이면은 그냥 무조건 합차지. 근데 얘가 어때? 48번 제곱 빼기 5의 제곱이지. 얘 합차구나. 맞아? 그럼 우리 이 x제곱 마이너스 25라는 친구를 뭐라고 이해할 수 있다? x 플러스 5 곱하기 x 마이너스 5는 0 합차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x가 마5 또는 5를 근으로 가지는구나. 끝나는 거야. 이해했지? 자, 원진아 49번 봐봐. 우리 64는 뭐의 제곱이지? 8의 제곱이지? 우리 9x제곱은 누구의 제곱이지? 3x의 제곱이지? 맞아? 그럼 어때? 내가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럼 얘네 두 개를 뭐 해준다고? 더해주는 거 하나, 빼주는 거 하나인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럼 우리 x값을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3분의 8 또는 3분의 8이다 이해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게 합차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고요. 오케이? 다음 54번 가보자. 자, 우리 인수분해 공식 한 번만 복습하고 가자.
이거 못 배운, 이거 못 들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복습하고 가자. 어떻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였냐면은, 여기에서 어때? 이 x제곱이라는 친구를 두 개로 쪼개지는 거지. 뭐라고? x 곱하기 x라고. 오케이? 그리고 이 마이너스 2라는 친구도 두 수의 곱으로 쪼개는 거야. 그지? 대신 이 두 수의 곱으로 쪼개도 어떻게 한다? 그 수를 이렇게 두 개를 크로스로 곱한 거를 더했을 때 플러스 1이 되게. 예를 들어 뭐야? 2랑 마이너스 1. 예를 들어 크로스로 곱하면 뭐야? 2x. 크로스로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x지.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돼? 이 x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이러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얘네 두 개를 일자로 더합니다. x 플러스 2 일자로 더합니다. x 마이너스 1은 0. 우리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는 거였어. 무조건이야. 크로스랑 일자라는 거 기억해야 돼. 왜? 나중에 얘가 그냥 x가 아닐 거 아니야. 뭘로 바뀔 거야? 뭐 3x제곱 이런 걸로 바뀌겠지? 그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한번 신경을 써봐. 얘가 3x랑 그냥 x로 바뀌겠구나. 근데 곱했을 때 1이 돼야 돼. 그지? 크로스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돼야지 마이너스 2x지. 크로스 얘가 그냥 1이 돼야지 3x지. 더해서 x가 되잖아.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니까 3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1 마지막엔 일자로 처리해야 된다고. 내가 1창을 구할 때는 곱하기 크로스로, 내가 실제로 쓸 때는 얘네 두 개를 더하는 일자로.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지난 거 영상 보면은 정말 많이 했을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그대로 해를 뭐라고 하면 돼? x가 1 또는 마이너스 2다 결론 지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57번 문제도 봐보자. 57번 문제. 자, 보니까 어때? 우변항이 영어로 정리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돼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좌변을 다 정리해야겠네. 다 넘겨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은 0이죠? 맞아? 어떻게 돼? 1, 1, 아마도 5랑 마사일 겁니다. 그쵸? 정리해보면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4가 0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x를 4 또는 마이너스 5 빠르게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인수분해 공식 정말 열심히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61번, 62번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거야. 방금 얘기했지.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 그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였냐? 8x제곱 마이너스 2x 마3은 0이라고 하는 친구에서 그냥 열심히 쪼개는 거야. 머릿속에서 짱구를 계속 굴려야 돼. 알겠지? 어떻게 되겠어? 얘는 어쩔 수 없어. 우리 보통 이 인수분해는 유리수의 형태로 하지 않아. 정수로만 해. 정수로만. 알겠지? 그래서 고민하는 거야. 얘는 3하고 1로 일단 쪼개지겠다. 근데 마이너스가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 그지? 그러면 어때?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네? 내가 하나가 더 큰 거에다가 음수를 붙여줘야겠구나. 그지? 그때 얘를 쪼개면 어떻게 해야 한다? 아마 4랑 2로 쪼개질 것 같고, 그러려면 어때? 지금 4랑 6이 있지? 두 개 차이가 2네? 그럼 6에다 마이너스 붙여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어떻게? 일자로 더해주게 되니까 우리는 4x 마 3 일자로 더해주게 되니까 2x 플러스 1은 0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당시에 해를 각각 몇이라고? 4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지.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거 정말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거. 사실 얘가 난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 6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요.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이 2차식의 뭐래? 하나의 근이라고 주어져 있지. 맞아? 그럼 우리가 근을 알고 있으면 뭐 해봐야 돼? 대입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왜? 대입하면 누가 나올 거니까 A를 구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1번 가정 내가 x한테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됩니다. 식 같은 경우로는 4 더하기 4 더하기 a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a를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끝난 거야? 아니지. a한테 마8을 대입합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 x제곱 마이너스 2x 마 8로 8은 0이다. 정리가 될 거고요. 내가 얘를 똑같이 인수분해 1 누구 마 4 2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우린 얘를 뭐라고? x 마 4 x 플러스 2가 0이더라. 맞아?
그래서 우리는 x를 뭐라고? 마이너스 2 또는 4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 따라왔지? 다 따라왔지?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정리한 거의 특징을 한번 봐보자. 우리 지금까지 정리한 거 2차식의 근 다 확인했잖아. 몇 개 나왔어, 근이? 2개씩 나왔어. 맞아? 자, 외워줍시다. 우리는 1차식의 근은 몇 개죠? 1개죠. 2차식의 근은 몇 개일까? 2개입니다. 제대로 말하면요, 우리 실수가 뭔지 알고 있죠? 그죠? 우리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뺐을 때, 그리고 실근이란 말을 뺐을 때 그냥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야? 무조건적으로 2개입니다. 알겠죠? 무조건적으로 2개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딱 생각해볼까? 한번 생각해볼까? 자, 우리 한 주가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 x제곱이 1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 2차 방정식이지? 1 넘겨주면 그럼 우리 x가 뭐랑 뭘로 나와? 1하고 마이너스 1. 맞아? 자, 그리고 이번에 민승 x-1의 제곱이 0이야. x가 뭐야? 얘 0 되는 거 뭐밖에 없어 지금? x-1이 0이 된다고. 1밖에 없지.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봐봐, 얘는 2개라고 했어. 내가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라고 해서 2개라고 했지. 근데 왜 1개밖에 안 보일까? 1이 2개 나온 거야. 왜? x-1 곱하기 x-1이잖아. 그는 1과 1 2개야. 근데 그게 지금 하나로 표기가 됐네? 이유가 뭐야? 내가 똑같은 걸 2번 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1이 나오는 거를 뭐라고 불러요? 중근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지? 그럼 지우야. 우리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지. 우리는 우리가 배운 수의 책에 실수까지밖에 안 배웠잖아. 실수라고 하는 수의 체계 내에서는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과정 내에서 이렇게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뭐라고 한다?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실제로는 해가 존재하긴 합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허근이라고 하는 친구를 해서 배울 건데 중학교 과정 내에서는 우리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따라왔죠? 따라왔죠? 자, 그랬을 때 요거 봐봐. 1과 마이너스 1이야. 해가 몇 개라고? 2개. 얘는 2개야. 2개인데 한 개 취급하는 중근인 거지. 그럼 얘를 우리가 한 개니까 중근이라고 했어. 그럼 2개는 뭐라고 할까?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이라고 합니다. 그냥 말 똑같지? 그냥 앞에 서로 다른 말 붙인 것 뿐이야. 알겠어? 얘는 우리가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로 했지. 그지? 자, 그리고 한번 주아야. 우리 지난 시간에 x-1의 제곱은 0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완전제곱식이라고 알려준 적 있지? 맞아? 기억나? 자, 선생님이 완전제곱식을 빠르게 증명하는 방법도 알려줬었습니다. 어떤 거? 예를 들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식이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진짜 쉬운 거 알려줬어. 뭐였지? 비판별식이 0이다 였지. 맞아? 한번 봐볼까? 비판별식이라고 하는 친구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1차항 있죠? 1차항을 뭐하고? 제곱하고 2차항과 상수항의 개수를 곱해. 오케이? 얘한테 4까지 곱해가지고 빼주는 걸 우리가 비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름이야. 비판별식이라는 이름이야. 오케이? 얘가 0이랑 같을 때는 완전제곱식입니다. 완전제곱식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0이랑 같으면 이 형태가 죽어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 완전제곱식이면 뭐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비판별식이 0이 됐어? 중근이구나 이해할 수 있다. 요거 메커니즘까지만 일단 이해해 두세요. 알겠습니까? 요거까지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또 넘어가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제목이 뭐라고 되어져 있어? 2차 방정식의 중근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를 했지. 우리 2차 방정식의 2개의 해가 뭐가 될 때? 중복될 때. 겹쳐질 때 우리는 중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얘의 형태는 어떤 걸 띈다? 완전제곱식이 0꼴로 나타나야지만 우리는 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실제로 완전 제곱식들 확인해 볼까? 자, 우리 74번 봐볼까? 자, 원진아, 우리 74번 봐봐. 74번. 우리 x제곱 마 10x 플러스 25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완전 제곱식으로 하면. 이거 우리 시험 몇 번 봤다? 뭐의 제곱일까? x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이죠. 너무 잘했어.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 이 친구의 해를 뭐라고 할 수 있다? x는 5 중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78번.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개를 해줘야겠지. 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예쁘게 정리 안 돼 있잖아. 는영 아니잖아. 그럼 정리하세요. 자, 1번 어떻게 됩니까? 정리하니까 4x 제곱 그 다음에 13x 10이라는 얘가 x 플러스 1이더라. 맞아? 어떻게 한 거야? 8x 5x 합한 거야.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4x 제곱에 12x에 9가 0이라고 나오죠? 어때? 얘는 뭐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2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나요? 실제로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많이 진짜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x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3 결론 지을 수 있더라 라는 게 우리가 배우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 이해됐지? 자, 그럼 넘어가 봐. 80번 가봐. 아니 80번. 자, 잘 봐. 앞에 봐줘. 81번 봐봐. 81번. 자, 우리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k는 0이 뭐가 됐으면 좋겠대? 문제에서. 뭐가 됐으면 좋겠대? 중근이었으면 좋겠대. 중근. 맞아? 중근은 뭐라고 했어? 완전 제곱식. 근데 내가 아까 완전 제곱식에서 새로운 건 알려줬잖아. 뭐 확인해? D판별식이란 친구를 확인할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D판별식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딱 하나만 더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내가 상수항이 궁금하고 1차항을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x 플러스 a를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2ax a제곱이 되는 거 알고 있죠? 맞아 아니야? 그럼 어때? 우리는 1차항과 상수항 사이에 관계가 나오네? 뭐야? 1차항을 절반 때리고 제곱하면 뭐가 돼? 상수항이 돼. 언제? 완전 제곱식일 때. 맞아 아니야? 맞지? 식 보면 딱 그렇잖아. 확인해 보는 거야. 한 주 3의 절반 제곱 k가 4분의 9인 거야. 알겠어? 알겠어? 아니 봐봐, 얘 전개한 거니, 얘 전개하니까 그렇게 됐었지. x 플러스 a를 제곱하니까 x제곱 2ax a제곱이 됐잖아. 그때 1차항과 상수항 사이의 관계를 보니까 어때? 2a를 절반 때리면 a지. a에 제곱하니까 뭐야? 상수항이 되네? 맞아? 그 관계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누구? 80번. 80번 답 뭐야? 그러면 k가? 그치? 왜? 1차항의 절반 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자, 그럼 83번도 풀어보자. 자, 넘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 6x k 10이지. 맞아, 민승아. 우리 k 플러스 10이 몇이어야 돼? 9지. k가 몇이야?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근데 이건 내가 뭐가 주어져 있을 때라고 했어? 상수항이 주어져 있을 때야. 맞아?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89쪽으로 가봐. 89쪽으로 가서 89번 가보자. 자, 이번엔 어때요? 뭐가 주어져 있어? 나 정리하니까 이거인 건 내가 적어놓고 시작할게. 오케이? 자, 정리하니까 뭐가 1차항의 개수가 뭘로 주어져 있어? 문자로 주어져 있지.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럼 아까 전에 봐봐. 얘를 절반 때리고 제곱했을 때 얘였지. 그럼 반대로 얘를 루트 씌우면 뭐야? 5지. 5를 2배 하면 누굴까? 얘가 되겠네. 맞아? 그래, 중요하다. 그냥 루트 씌우는 게 아니지. 왜? 제곱해서 25가 되는 숫자잖아.
25의 제곱근이야. 그럼 뭐야? 풀마 5지.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풀마 10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했습니까? 왜? 합차 형태는 두 개잖아. 합의 제곱과 차의 제곱. 요거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나는 사실 이걸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아. 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있거든. 내가 아까 알려줬잖아. 뭐라고? 뒷판별식. 난 개인적으로 뒷판별식 훨씬 선호합니다. 자, 뒷판별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 1차항의 뭐? 제곱이야. 맞아? 1차항의 제곱이야. 그걸 어떻게 한다고? 최고차항과 상수항 곱해. 한 줄 몇이야? 얘랑 얘 개수만 곱해. 25 곱하기 4 빼면 이거지? 얘가 0이 되면 돼요. 그럼 K제곱이 몇인 거야? 100인 거지. K제곱이. 그럼 K가 뭐야? 풀마 10. 이렇게도 끝난다고. 뒷판별식 외워주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자. 자, 90번. 자, 다시 뒷판별식 천천히 할 거야. 자, 넘겨. X제곱 KX 4분의 1이지. 맞아? 자, 1차항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최고차항의 개수 상수항. 요거 이해되는데 얘가 몇이다? 0이다. 오케이? 어떻게 돼? 4랑 4 약분되는 거 보이지? 그럼 뭐야? K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K제곱이 1이다. K가 풀마 1이다. 이해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자, 요것도 잘 생각해봐. 내가 계속 어떻게 했어? 이상하게. K제곱은 1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아? K제곱은 1이라고? 왜? K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면 합차 공식 해도 되잖아. 근데 왜 저 양반이 K제곱은 1이라고 해가지고 왜 제곱근 쓰고 있지? 고민 한번 해봐야 돼. 왜 내가 제곱근을 쓰고 있을까? 앞으로는 우리가 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시를 봐볼까? 우리 X제곱 마사 X 플러스 8은 0이라는 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8이라고 하면은 좀 안 나오네. 5라고 해보자. 자,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잠깐만. 아, 얘도 안 나오네. 2로 가야겠구나. 잠깐만. 자, 요걸로 들어가 봅시다. 아저씨, 다 했어? 5까지 다 했어. 집합 다 끝났어? 연산까지? 둘 다? 가. 자, 이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제곱식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 완전 제곱식 방금 만드는 기준 배웠지? 맞아?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뭘 이용해서? X제곱 마사 X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맞아? 자, 방금 얘기했잖아. 1차항의 절반에 뭐가 필요해? 제곱이 필요하지? 그지? 맞아, 아니야? 1차항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그럼 우리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 X제곱 마사 X. 자, 절반 뭐야? 한 줄. 마이너스 2. 제곱하면 몇이야? 4야. 그럼 플러스 4가 필요하다는 거야.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근데 식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그럼 어떻게 해? 원상복귀. 여기가 이해됐어? 4랑 마사. 원상복귀. 괄호 일부러 쳐놓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일단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잘 봐봐. 요거 X제곱 마사 X 플러스 4라는 친구가 우리 어떻게 바뀝니까? X-2의 제곱으로 바뀌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 마사가 나가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보이지? 그럼 우리 어떻게 돼? X-2의 제곱이 몇이야? 2네? 그럼 우리 X-2를 뭐라고 할 수 있어? 풀마 루트 2네? 그럼 우리 애가 X를 뭐라고 할 수 있어? 2 풀마 루트 2라고 얘기할 수 있네? X의 근 중에서 뭐도 있어? 무리수도 있네? 우리가 무리수를 아까처럼 곱으로 구할 수 있을까? 힘들겠지?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야. 즉 내가 방금 얘기했지. 곱으로 보기 힘들 때라고. 인수분해가 딱 봤는데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이 방법을 쓸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원진아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자 그럼 우리 예시 한번 더 볼까? 네. 가도 됩니다. 자 하나만 예시 더 보자. 이번에는 2x 제곱 오케이? 플러스 8x 마이너스 13은 0으로 갈 겁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생각을 했었지. 뭐라고 했냐면은 아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어땠어야 됐어? 1차항의 절반의 제곱이었지. 자, 거기서 이제부터 조건이 더 붙어. 사실 원래 조건이 하나 더 붙긴 하는데 그 조건을 일부러 안 알려준 거고 이제부터 정확하게 한 번 더 기억하면 돼. 자, 조건은 뭐냐면은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 말이야. 알겠지? 근데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뭐야? 2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로 만들면 돼. 1로 만들면 돼. 1로 어떻게 만들 건데? 2로 묶어. 뭐까지만? 1차항까지만 묶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묶을 수 있잖아. 2로 묶어낼 수 있잖아.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어때? 이거 1차식이네? 나 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겠다. 그럼 이제 하면 돼. 뭐야? 1차항의 절반의 제곱 뭐야? 4지. 맞아? 그럼 어떻게 한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의 마사. 왜? 죽여줘야지. 4가 생겼잖아. 다시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따라왔지? 자 그럼 얘 완전 제곱식 하니까 모양이 어때? x 플러스 2의 제곱 마사지. 맞아? 근데 얘는 뭐 안에 있던 거야? 괄호 안에 있던 친구야.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2가 곱해져 있네. 그럼 다시 전개하면 어떻게 돼? 분배 2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면 몇이야? 마8 더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21은 0. 이해했어 안 됐어? 이해했습니까? 자 마이너스 21 넘어가니까 21이죠. 양변에 2 나누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아? 양변에 루트 씌우면 우리 x 플러스 2를 뭐라고 할 수 있어? 풀마 루트 2분의 21. 맞아? 자 분모에 있다. 분모에 있어. 분모에 있으면 뭐 한다? 유리화. 그게 어떻게 돼? 풀마 2분의 루트 42였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뭐 하면 돼? 마이너스 2를 넘겨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뭐라고?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푸는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 안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항상 이렇게 풀기 좀 힘들겠지? 왜? 항상 이렇게 풀면 너무 귀찮잖아. 완전 제곱식도 해야 돼, 넘기기도 해야 돼, 루트도 씌워야 돼, 한 번 더 넘겨야 돼. 너무 귀찮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뭘로 만들어? 공식으로 또 만들어요. 그 공식 증명은 어떻게 하겠어? 문자식 써서 증명을 합니다. 자, 보시죠. 문자식을 쓰게 되면은 어떤 게 되냐면은요. 우리 2차식 가장 기본적인 형태 ax제곱 bx c는 0이겠지? 여기까지 맞아? 그지? 맞지?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꿀 거야. 아까 어떻게 했어? 최고 차항에서 a로 묶었지? 맞아? 묶으니까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밖에 플러스 c는 0이 되지? 맞아? 그리고 아까 또 식을 어떻게 바꿨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에 대해서 어떻게 해? 1차항의 절반의 제곱이지? 어이구 떨어뜨릴 뻔했네. 그걸 뭐 한다? 4a제곱 b제곱을 더해주고 4a제곱 b제곱을 빼주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이해했어? 그리고 어때? c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겠지? 맞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일단 요거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공식이야. 자, 그 다음에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지? 그지? 얘 묶이니까 어떻게 돼? x 플러스 2분의 a분의 b의 제곱이 2a분의 b의 제곱이지? 맞아?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이 a랑 묶이지? 그럼 어떻게 된다? 뒤에 있는 c를 빼줍니다. a제곱끼리 약분돼서 4a분의 뭘로? b제곱으로 빼주고 이게 0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괜찮아 안 괜찮아? 좀 귀찮지?
나도 알아. 귀찮은데 어쩔 수 없는 과정. 자, 이제 A를 넘겨줍니다. 일단 나머지 다 넘깁니다.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C로 바뀌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양변을 A로 나눕니다. 그리고 얘가 뭘로 바뀝니까? A의 제곱. 그리고 얘가 A로 바뀌겠지. 여기까지 맞아? 그럼 뭐 할 수 있어 우리? 통분할 수 있잖아. 얘 통분해주면 어떻게 돼?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로 바뀌지.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이제 우리 제곱 처리해줘야겠지. 제곱 처리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2A분의 B라고 하는 친구가 풀마 루트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어? 자, 그럼 우리 분모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얘 분모 밖으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풀마. 자, 원래 절대값 붙어서 나와야 되지. 그지? 근데 어때? A가 양수든 음수든 간에 앞에 풀마 때문에 어차피 풀마로 돌아와. 상관없어. 알겠지? 어차피 풀마야. 그래서 상관 안 쓰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풀마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마무리 적어줄게요. 그럼 우리 X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돼? 요거 넘겨주겠지. 맞아? 근데 어때? 분모가 똑같네? 분모가 똑같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하는 무슨 공식? 근의 공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근의 공식이에요. 요거는 사실 그냥 전개 과정. 너네가 외우면 난 이거 그냥 증명만 해준 거야.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얘가 만들어졌다. 너네가 외워야 되는 건 뭐야? 요거. 알겠습니까? 자, 지금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90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페이지 93쪽까지. 오케이? 90쪽부터 91쪽까지 우리 제곱근 이용하시고요. 제곱근 이용하시고요. 페이지 92쪽부터 어디까지? 93쪽까지는 근의 공식 이용하세요. 알겠습니까? 나 아직 짝수 공식 안 알려줄 거야. 근의 공식만 먼저 이용하세요. 알겠습니까? 근의 공식만 이용해가지고 암기하면서 자, 대입만 하면 돼. 대입만. 원진아. 잘 거야? 풀어. 대입만 하면 돼. 대입만.
방정식의 풀이를 배우기 전에 내가 아까 얘기했지. 근해 공식에는 그냥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다고 했어. 뭐가 있다고 했어? 짝수 공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 밑에 있는 증명과정 필요해? 딱히 안 필요하잖아. 지워놓고 그냥 바로 끝내보자. 자, 짝수 공식이 의미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뭐냐?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원래 B지. 나머진 다 똑같아. 근데 B 대신에 뭘 넣을 거야? 2B 프라임이라고 하는 친구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어때? 2B 프라임. 내가 2한테 B 프라임. 어떠한 숫자? 얘 자연수 아니면 정수야? 내가 정수를 곱하니까 목에서 짝수 형태를 취하고 있겠지?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B 대신에 2B 프라임 한번 대입해보자. 식이 어떻게 바뀌냐?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풀마 루트 2B 프라임의 제곱 4B 프라임의 전체 제곱이지. 맞아? 그리고 마이너스 4AC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자, 근데 잘 봐봐. 4랑 4 공통이지. 묶이지. 근데 루트 안에 있는 4는 밖으로 빠져나가지.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풀마 2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바뀝니다. 맞나요? 그럼 어때? 이 약분되니까 최종적인 형태가 어떻게 된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마무리된다. 이게 뭐야? 짝수 공식이야. 그럼 짝수 공식을 왜 쓸까? 왜 쓸까? 그치? 너네 16제곱 할래? 8제곱 할래? 8제곱 하는 게 더 편하잖아. 16제곱 몇이야? 봐봐 바로 안 나오잖아. 16은 2의 몇 승? 그러면 제곱은 2의 8승. 2의 8승은 몇? 256. 1024는 2의 10승. 일단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짝수야. 내가 제곱할 때 숫자 큰 거 제곱할래? 작은 거 제곱하려면 난 작은 거 제곱할 거야. 그래서 쓰는 거야. 알겠지? 요거까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요것도 암기해주세요. 요것도 암기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뭐냐? 여러 가지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 여러 가지 1차 방정식의 풀이 기억나지? 어떻게 되어 있었어? 소수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 분수가 있었어. 우리 소수 있으면 양변을 못 곱했어. 10, 100, 1000 이런 거 10에 거듭제곱 곱했지. 분수면 뭐 곱했어? 분모에 최소 공배수 곱해줬었지. 그지? 솔직히 나 여기 파트는 안 해줄 거야. 그지? 근데 여기가 중요해. 2번. 공통 부분이 있는 2차 방정식의 풀이. 여기 파트는 우리가 좀 엄밀하게 다뤄야 됩니다. 자, 우리 공통 부분이 있으면 내가 뭘 해준다고 얘기했지? 치환해준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페이지 95쪽으로 넘어와가지고 156번 봐봐. 한주야, 우리 156번 식을 보자마자 뭐가 좀 반복적으로 보여? 그치? 우리는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좀 반복적으로 공통돼서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 얘를 뭘로 치환해? t로 치환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를 우리가 t로 치환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지. 어때? 무슨 꼴로 바뀌었어? 완전 제곱식의 꼴로 바뀌었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t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0이야. 맞아? 근데 t가 뭐였어? x 플러스 1이었지. 대입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x제곱은 0이더라 인 거야. 그럼 x가 몇입니까? 0이겠지. 이해돼 안 돼? 이 방법을 안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개해야 돼. 전개하고 싶어? 난 하기 싫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159번도 한번 가볼까? 자, 원진아 159번 보니까 누가 반복돼? 그치? 그럼 우리 이 2x-1을 뭘로 치환한다? t로 치환한다. 그럼 식이 어떻게 돼? 4t제곱 플러스 4t 마3이 0이겠지? 자, 그럼 얘 인수분 내가 할게. 얘 인수분 하니까 어떻게 돼요? 2t 플러스 3과 2t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여기까지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 t한테 2x-1을 대입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지? 상관은 없어. 근데 난 이렇게 할래. 자, 2t 플러스 3이 0이래. t가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t가 몇이야? 2분의 1이지. 근데 t가 뭐였어? 2x-1이었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맞아요? 자, 양변에 1 더해주니까 2x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 되겠지. 양변 2를 한 번 더 나눠주니까 x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4분의 3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라는 풀이 과정인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따라왔어요? 요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짜 뒷부분이 짧아. 근데 앞에 근해 공식을 너네들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내가 짝수 공식을 해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우리 조금 더 길게 가져갔습니다. 여기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